오늘 의총이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불참을 하셨습니다. 네, 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대표님 불참한 거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자리를 좀 비우신 거 아닌가? 의원들끼리? 아니면은 네. 다른 피치 못할 일정이 있으신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의총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 이제 선거제도 개편, 특히 이게 연동형 비례제냐 병립형 회기냐.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 논의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대표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요? 의원님도 지방에 많이 계셔가지고 예. 오늘 예, 그다지 그렇게 많은 출석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문제는 선거제도 문제는 저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네. 전국 상황에도 그렇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혜롭지 못하다. 네.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종결을 짓고 네. 종결을 지어서 지도부한테 넘겨줘서 여야 협상의 그 지렛대를 사용하게 해야지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당에 큰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거가 연동형은 선이고 네. 병립형은 악이다 이런 그 이분법 구조로는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일단 우리가 국민들한테 했던 공약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 당에서 내용에 나온 것은 네. 그 지난번에 선거 때 우리가 했던 준연동형에서 캡을 비워 이제 연동형을 네. 하는데 연동형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을 제안을 하고 네. 이송정당을 우리가 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안을 놓고 여당과 협상을 하고 이안은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20년 전부터 주장했던 권역별 비례대표 네. 병립형과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 예. 이 문제 이란 이안을 가지고서 지도부한테 이름을 해서 원내 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당에서 감론을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선거제도 협상을 둘러싸고 초선과 지도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고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처럼 보인 지가 벌써 근 한 달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 뭔가 이슈에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인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거고 여기에 이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연동형으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돌아갈 거냐 계속 그것만 크게 보면은 연동형 병립형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예. 그 석패율 권역별 비례대표 예. 이게 지금 논의가 안 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네. 일단 1, 2, 3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선거가 임박해 갈수록 네.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현안 문제를 당에서 켜켜이 싼 것보다는 현안 문제를 털어내고 덜어내고 다른 내년 4월 달 선거에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이 맞지 네.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은 당의 정책 방향이나 에너지 소비에도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네. 빨리 이 문제를 종결 짓고 그다음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말 안에는 매듭이 지어질까요? 연말 안에 아마 1월 달 정도는 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1월 초에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상 내년 총선 선거 국면으로 양당 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략공관위원장 맡게 되셨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좀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제 얼굴이 전략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워낙 민주당 전략통을 일단 정치 자체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네, 그 민주당의 뭐 전략통이시죠. 지도부에서 그 잘생긴 얼굴 순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인물순으로. 농담이고요. 그렇구나. 예. 제가 웃고자 드린 말씀이고. 네. 저는 언제나 당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했고 네. 또 필요할 때 나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뒤로 물러서 있어서 정중동을 했고요. 네. 그러나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항상 당무에 임했습니다. 저는 당인으로서의 이 문제가 제안 왔을 때
승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당 후사의 자세로 경고하고 아주 결기 있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총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 얘기도 나왔습니까? 사퇴 얘기는 제가 12시까지 거의 있었는데요. 네. 사퇴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었습니다. 희생이나 결단의 리더십을 그런 것은 보여라. 얘기 나왔고. 차라리 나갈 사람 당신들이 나가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네. 거의 끝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네. 제가 그 얘기를 못 듣고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어쨌든 제가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탄희 의원도 그렇지만 홍성국 의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소방관 출신의 의원도 예. 지금 뭐 오영환 의원이죠. 세 분이 모두 이제 영입된 분들인데 총선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전략공관위원장으로서 이런 당의 지금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또 당장 또 다음 총선 준비하셔야 되니까 어떤 분들을 또 영입의 중요한 조건으로 좀 보시는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초선 재선 의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실 이 정치가 사회 경제 모든 이 통합의 하나의 정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멘탈이 강해야 되고 네.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지역에 가면은 시장 바닥부터 최상급에 이르기까지 고담 중론을 논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고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대민과 주민 접촉의 스킨십이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멘탈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네. 이 두 분들은 전제만 초선 두 분들은 굉장히 그 학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지역 관리가 조금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홍성국 의원이나 이탄희 의원 또 예.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정치 실현이 네. 자아 실현과 정치 목적이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사유의 깊이, 사고의 깊이 뭐 그런 것들이 이 당하고 접목시키는데 어떤 한계점을 느끼지 않느냐. 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사회 모든 곳이 다 그렇지만은 화합과 그러니까 통섭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회통 네. 함께 더불어 해야 되는데 예. 이 역할과 쪼이고 닦고 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그걸 같이 엮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동화하고 추동하고 또 이렇게 엮고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은 내가 토론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 개인적인 의회에서 어떤 국회에서 한계점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어쨌든 훌륭한 두 분들이 중도에 불출마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좀 안타깝고 네. 예색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일국의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분들은 남하고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이 독특한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어떤 목적 의식, 자아 의식, 그 다음에 목표 의식이 저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입되는 후보들도 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면서 네. 자신도 잘 되고 당도 잘 되는 그러니까 정치를 보통 우리가 연꽃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연꽃은 오물에서 희지만 네. 마지막에는 화사하게 아름답게 핀 게 연꽃인데 그런 연꽃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연꽃을 할 때까지 그런 인고의 힘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전체에 253개구의 지역구가 있고 이 중에서 전략공천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지역구에 어떻게 갈 거냐 사실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실제로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은 몇 개구고 대체로 민주당이 판단하는 전략공천 지역은 어디라고 볼 수 그 있을까요? 비밀인데요. 비밀을 여쭤봤습니다. 당헌상에는 네. 100분의 20. 100분의 20. 약 50개는 전략 공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예. 통상은 불출마 지역
분구 지역, 분구. 분구, 예. 일테면은 뭐 하남, 네. 뭐 저 화성 예. 이런 인구가 늘어나는 분구 지역, 예. 그 다음에 이제 사고당부, 예. 사고당부 이런 데를 보통 영입된 인사들이나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을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보통 네. 상례입니다. 예. 플러스 예. 앞으로 10%에서 해당되는 저점에서 하위 10%에서 네. 30% 이상 이제 감점이 되면은 예. 이제 그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서 하위 30%는 상당히 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명예롭게 물러나신 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지역들을 통상은 전략 지역으로 묶어서 하죠. 네. 동시에 상대 후보가 네. 상대당 후보가 아주 강한데 기존에 우리 당 후보가는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카드를 판단해서 예. 그 지역을 또 아. 추가로 전략적으로도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전략의 원칙은 네. 저는 유도고 똑같습니다. 저 뭐 원칙을 흔들림 없이 기준으로 삼되 네. 유도처럼 유연한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연성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예.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이 반드시 겸비됩니다. 예. 원칙만 지키다가 유연성이 없으면 부러질 수 있잖아요. 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뭔가를 보고 상대 카드를 보고서 전략 전술을 예, 짜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을 보면은 주로 수도권과 또 뭐 호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다양한 방법에 여러 가지를 당의 승리를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과 전술을 보면은 전략은 판을 짜는 것이고 네. 전술은 전략의 판 짠 위에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은 상대 당이 짜온 전략에 우리가 운용되는 게 아니고 전략국가처럼 네. 전략국가라는 게 미국, 영국, 그 프랑스 전략국가 아닙니까? 전략국가처럼 전략을 잘 짜서 상대가 우리 케이스에 들어오도록 예.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전략 전술을 잘 구사를 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일단 한동훈 장관 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컨대 한동훈 장관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종로다. 예컨대. 뭐 가정을 상정한 거여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럴 때 민주당은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 판단대에는 네. 제 판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하고 있고 네.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임기 초부터 29%에서 30% 중반 박스권에서 전혀 지금 뭐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강서 선거에서도 사실상 정당 지지로 봐서는 엇비슷했지만은 17.15%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이걸 보면은 주자처럼 바와 같이 다 대통령 지지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네. 연계돼 있는데 대통령 지지가 결정적으로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거의 진배가 없을 겁니다. 여당이 이기려면은 55%에서 60% 대통령 지지가 나와야 저는 이긴다고 보는데 55에서 60%는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가 지지가 왜냐하면 정당 지지와 상관없이 대통령 지지하고 다 연동돼 있거든요. 예. 제가 약간 좀 말씀은 다른 말씀인데 내년 총선이 여당의 트리플 악재라는 것이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네. 대통령 지지가 30% 초반, 중반, 20대 후반을 왔다 갔다 한다. 네. 첫째고 두 번째는 집권 3년 차. 네. 집권 3년 차라는 것은 정권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4년 차는 이제 차기 후보가 나오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총선은 과거에 대한 평가가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세 가지는 지금 작년 10월에 비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네. 개인 파산이 68.4%를 증책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예. 먹고 사는 민생고 문제가 예.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 내년 가면 더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 가지 트리플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화합과 단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그 지금 현 법무부 장관은 네. 한동훈 이퀄 윤석열 이런 도식과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지역구가 쉽지 않다. 지역구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아마 비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역구 못 나온다. 예, 저는 예. 그래서 비례대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로 간다. 예. 그런데 지금과 같은 만약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당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 그들이 우리는 이제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여당에서는 이성명 당을 만들어서 당당히 왜 우리가 못 만드냐 만든다. 너희들은 35석 마이너스 하고 들어라.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지금 뭐 대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답답한 쪽은 우리 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지역구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 지역구 쉽지 않다. 예.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잡으러 개항을 출마 선언할 것처럼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자꾸 서귀포 가라고 주장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일산에서 그 고향 갑지역인가 우리 네. 한동원 지역으로 가신다고 했다가 네. 다시 여의치 않으니까 좀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총선 출마 의사가 없다는까지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원희룡 총선 출마 의지 없다고요? 그 무렵에 그 무렵에. 작년 10월 9월 무렵에 예. 지금은요, 지금.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버전은 9, 10월 달 버전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예. 두어 달 전에는 예. 아유, 총선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핵심 측근은 들었습니다. 핵심 측근에게 직접 확인하신 내용인데. 예. 근데 이제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갑자기 인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다음 달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러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좀 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지금 전략 공천을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50군데 정도는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디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 전략을 지금 짜는 과정에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 지금 뭐 이제 다음 주에 발족을 하는데요. 네. 다음 주에 발족을 하는데 아직 발족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미리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네. 그때 필요하면은 제가 와서 설명과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상은 네. 전략적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 당원과 국민들이 추천하는 후보가 네. 그 지역 가서 선전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 벌써 이제 2명의 영입 인사가 있습니다. 한 분은 환경 변호사 출신이고요. 한 분은 지금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인데 이분이 이제 부산 출마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일반 평범한 국민들 시각에서 보자면 누구지? 이렇게 별로 이제 주목받았던 인물들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셀럽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이분들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무슨 정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가 영입을 할 때는 네. 이제 그 사람의 삶의 계적과 스토리텔링이 좀 있어야 네. 뭔가 흥미진진하고 네. 인생도 반전을 거듭하면서 어떤 그런 그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크게 보면은 전략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을 보면은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과 조직은 네. 성장 곡선과 운동 곡선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성장 곡선은 이미 평가받은 장착한 사회 최고급들이고 네. 운동 곡선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잠재 역량이 뛰어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입되는 사람들은 이 성장 곡선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미래의 운동 곡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헤르만 헤스가 인간은 누구나 그 이상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잠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앞으로 계속 가면은 영입 때 보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사회적으로 뭐 이름 있고 네임밸류 있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네. 일정 부분에서 소리 없이 말 없이 덕을 쌓고 실력을 배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이 운동 이 기능이 또 강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민주당 다움.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표방을 했고 그 노선을 바꾸지 않은 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 민주당은 중상층의 정당이 됐다. 예, 그리고 기득권 정당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삶에 선거 때는 표 달라고 오기는 하지만 재래시장도 많이 오시지만 실제로 정치의 내용은 중상층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영입 인사들도 대체로 뭐 기업 가거나 성공한 변호사거나 이렇거든요. 저희 당이 우리 당이 1955년 창당한 이후에 네. 거의 큰 변화 없이 중산층과 서민과 노동자와 네. 이런 그 상인들 네. 대변 중소기업들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기업과 재배를 대변한 거 봤습니까? 유산자보다는 무산자와 중산자를 더 대변을 네. 정책적으로 해왔지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영입돼 수십 명 있을 것인데 네. 지금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고 인내를 가지고 좀 애정을 누려 지켜보십시오. 예, 인내를 가지고 그럼 앞으로 한 몇 분 정도 영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딱 2분 됐는데. 제가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네. 상당한 지금 영입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영입자들이 대기 중이다. 네.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좀 지나면 이제 감독이 물결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동이 물결치는 어떤 분들이 어떤 스토리가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올지 궁금한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인재기 영입위원장을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다 모셔온 분들입니까? 다양한 사회 각층의 요로에서 네. 추천을 받아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들이 JTBC 싱어게인처럼 네. 이 콘테스트를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도 3,000명 이상이 지금 운집을 해서 네. 거기서도 이렇게 뽑고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네. 마지막까지 콘테스트를 아마 걸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 이제 민주당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하게 될지 그것은 감동의 물결 속에서. 그렇죠. 그거 보면 아주 반전을 거듭해서 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